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달 만에야 수사에 착수하더니 그러고도 석 달째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 속에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이 벌이고 있는 민간공원 수사의 핵심은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기업과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광주 경실련 고발 5달 만인 올해 9월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검찰 수사는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수사 마무리 시점을 11월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공원 의혹 수사에 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단계는 다음 달까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그 전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속도를 하지만 12월 중순에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검찰이 뭘 수사하는지도 깜깜합니다. 별건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은 정종재 부시장의 불법 당원 모집 수사와 이용섭 시장 정무특보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작 핵심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종재 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의 재판 준비도 돕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라고 검찰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민간공원 수사는 광주지검장의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준 것인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공원 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는 특징이 있는 만큼 검찰이 보다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과 자금 조달 등 후속 업무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한 곳은 6곳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10곳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금융권 역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공사들하고 금융권들한테는 사실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광주의 토지 PF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들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혐의를 공개해달라며 광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이렇게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지구에선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환경당국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곳도 있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풍양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을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고소장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등 금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에 이어서 포스코건설을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조합 측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시 전역과 나주, 목포, 영광, 장성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입니다. 오늘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30 마이크로그램으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를 크게 웃돌았고 전남 일부 지역은 19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 운행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핵심 사업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늘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광주시 국비 지원 사업비는 2조 5,3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점 사업인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62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연구 개발비와 상생형 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등 22건 253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0억 1천만 원이 증액돼 65억 1천만 원이 확보됐고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사업 예산은 20억 5,600만 원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 예산 역시 220억 원이 늘어난 803억 원이 편성돼 건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조 5,37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액수입니다. 전남 지역 국비 예산은 내년에 7조 1,89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 4천억 원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800억 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3,752억 원 등 SOC 예산 1조 2,9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 안에서 빠졌던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과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비 10억 원, 환경정화선 설계비 7억 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돼 내년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화정동과 주월동 등 광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증할 경우 의료비와 생수구입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 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지난달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을 50% 일괄 면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요즘 순천만 일대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청정 지하수로 재배하고 식감과 향까지 뛰어나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에 잠긴 미나리를 정성스럽게 베어내고 한쪽에서는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순천만 일대 미나리 재배 농가들은 수확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미나리도 맛있고 향도 좋고 여기 굵어야지. 그냥 얼른 주스 하지. 지하수를 이용해 재배하는 순천만 겨울 미나리는 오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에 향까지 뛰어나 올해도 수확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600g 한 묶음의 판매 가격은 3,000원 선. 50여 농가가 천여 톤을 수확해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성장이 더뎌 수확량이 20% 정도 줄었지만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소득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해풍을 또 맡고 있고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순천만 일대 미나리 수확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옥과 한우촌 김일재 회장 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89호 회원인 김 회장 부부는 광주 MBC를 찾아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통영 허위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위는 고점례 의장에게 출석 정지 10일, 김건환 운영위원장에게 출석 정지 5일 등의 징계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2명은 사비로 출장 간 점을 들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안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북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출장을 간 통영시의회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5.18 역사성을 살린 복합문화 창의공간과 혁신성장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를 열고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18 체험전시관과 국제인권교류 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 공간과 주상복합시설 등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광주교도소 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당위성을 정부에 설명해 왔습니다. 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의 민족통일장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오 의장의 노제에는 정관계와 사회단체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고 오 의장의 시신은 광주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전교조 창립에 앞장섰던 오 의장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통일민중운동에 힘써왔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 소장이 병원에서 투병 중인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장을 찾아 국민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이금주 회장이 입원해 있는 순천의 요양병원을 찾아가 국민훈장을 전달하고 이 회장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일제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일빌딩이 내년 3월쯤 새롭게 문을 엽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정률은 86%로 내년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5.18 4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는 내년 3월쯤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